안녕하세요. 오피디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리뷰했던 인비테와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퓨틱 그 두 회사를 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오피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렛츠고! 지금 워렌 버핏도 큰 제약회사 3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. 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핫한 ARK 인베스트에서도 계속해서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핫한 회사들 중에 아무래도 지금 제일 뜨고 있고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는 DNA에 관련된 메디컬 회사입니다. 그 중에서도 핫한 두 회사 인비테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데요. 그 회사들을 리뷰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번에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저번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파이낸셜을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파이낸셜이 변했고 또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싼 것 같아서 살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인비테를 좀 리뷰해 볼게요. 지금 인비테 가격이 42불 80전이에요. 그리고 저번에 리뷰했을 때가 10월 달이었습니다. 그때 아마 최고 쳤었어요. 가격이. 그래서 53불이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죠. 한 34불, 35불 그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서 다시 42불이 됐는데요. 우선은 이 인비테나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이나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인컴은 네기티브예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인비테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토tal 리턴 퍼센티지가 좋은지 그걸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.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높죠. 퍼센티지가. 그래서 인비테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. 토탈 리턴이 퍼센티지가 338%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한 84% 그리고 모닝스타 US 마켓 인덱스는 한 75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3년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인비테가 78% 그리고 다이그노스틱 앤 리서치 다른 회사들이 한 25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월등히 높은 리턴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. 이 회사는 지어진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돈을 회사가 성장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로스를 보시게 되면요. 레비뉴가 3년 동안 1년에 한 60%씩 올라가고 있어요. 그 반면에 리턴 온 에셋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. 3년 동안. 그리고 리턴 온 에퀴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지금 굉장히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넷 마진은 마이너스 215%예요. 그래서 그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회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파이낸셜을 리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레베뉴가 올라가는지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이나마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뷰하는 건데요. 레베뉴를 보시게 되면요. 3년 동안 그래도 올랐어요. 2017년도에는 0.07 빌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0.22 빌리언 달러. 그래서 한 3배가 올랐죠. 제일 중요한 건 오퍼레이팅 인컴과 넷 인컴인데요. 오퍼레이팅 인컴과 넷 인컴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어요. 2019년도에.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원래 마이너스긴 했는데요. 이 마이너스가 한 0.12 빌리언 달러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는 2배가 넘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TTM은 그 2019년도에 2배가 됐습니다.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태우고 있어요.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그럼 토털 에셋을 볼게요. 토털 에셋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특히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2019년도에는 토털 에셋이 0.78 빌리언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.43 빌리언 달러가 됐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캐시플로우예요. 캐시플로우가 지금 작아지고 있고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요. 2017년도에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0.1 빌리언이었는데요. 지금은 2배인 마이너스 23 빌리언 달러가 됐고요. 프리 캐시플로우 또한 뭐 비슷합니다. 2017년도에는 0.1 빌리언, 지금은 마이너스 0.25 빌리언. 그래서 점점점 돈이 새 나아가고 있습니다. 프라이스 퍼 세일을 보시게 되면요. 프라이스 퍼 세일이 지금 5년 동안 11.99인데요. 지금은 20.02. 그래서 세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프라이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사인은 아니죠. 프라이스 퍼 북은 그래도 좀 낮아졌어요. 프라이스 퍼 북은 5년 동안
4.49였는데 지금은 4.14입니다. 그리고 요번에는 과연 모닝스타에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발류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. 보시면요, 모닝스타에서 생각한 페어 발류는요 35불 59전이에요. 근데 지금 41불 59전, 뭐 42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한 7불 차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. 뭐 한 17%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연 이 인비테는 누가 갖고 있는지 좀 그 오너십을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너십을 보시게 되면요, 당연히 인비테는 ARK 인베스트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. 1위도 ARK 인베스트, 그리고 2위도 ARK 인베스트 ETF. 세 번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좀 다른 회사고요. 그리고 네 번째, 다섯 번째 모두 다 ARK 인베스트입니다. Genomic Revolution, 그리고 Genomic Revolution ETF. 거기서 다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굉장히 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ARK 인베스트에서 투자를 해서가 아닌가, 뭐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ARK 인베스트에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회사에 어떤 기사가 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볼 거는요, ARK 인베스트의 CEO 캐티 우드가 뭐라고 그랬는지 좀 볼게요. 인비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, 캐티 우드가 한 말이 제일 많아요. 그래서 이 캐티 우드가 특히나 지노믹 메디컬 컴퍼니가 미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캐티 우드가 갖고 있는 탑 10 스톡 픽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비테입니다. 여섯 번째로 큰 포션이 바로 인비테입니다. 그래서 이 인비테를 거의 뭐 $1 빌리언 넘게 갖고 있어요. 포트폴리오의 3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반대쪽의 의견을 좀 볼게요. 인비테를 봤을 때 인비테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글이 올라왔어요. 이제 이 기사의 제목은 Should you buy Invite stock? 그래서 인비테 스탁을 사야 되는가 뭐 이런 기사인데요.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빚이에요. 그래서 인비테가 굉장히 많은 빚을 갖고 있는데요. 토tal long-term debt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2019년도 중반까지는 거의 뭐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지금은 562%가 늘었어요, 빚이. 지금 3년 전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빚이 5배가 됐어요. 인비테 어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어닝이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요, 이 마이너스인 양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. 레베뉴는 올라가는데 그 레베뉴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earning이 마이너스가 나는 속도가 더 커요. 그래서 2020년을 보시게 되면 레베뉴는 300밀리언이 안 되는데 earning은 거의 2배인 마이너스 600 밀리언이 됐어요. 2배만큼 돈이 새고 있다는 거죠. 이 회사가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4년 이상 동안 레베뉴가 나고 있는데 이 어닝이 컨트롤이 안 된다. 이거는 좀 저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.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 인비테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은 클리니컬 테스트에도 쓸 수 있는 그렇게 하이 퀄리티의 기술인데요. 과연 그 기술로 돈을 버느냐 마느냐는 비즈니스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임프레시브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얼마 정도면 사겠느냐 말을 했는데요. 제가 봤을 때,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인비테 파이낸셜로 봤을 때는 모닝스타나 아니면 야후 파이낸셜에서 말한 페어 발리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게 안전하지 않나, 그게 좀 우리에게 쿠션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투자하는 철학 중에 하나는 바로 margin of safety인데요. 그 margin of safety가 굉장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리 페어 발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margin of safety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돈을 계속 잃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봤을 때,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한 22불에서 27불 사이가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고, 그때 파이낸셜도 좀 보고, 그때 아마 사야지 좀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. 지금 너무 오버밸류 돼 있고 지금 돈 버는 게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릴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약간 다운 트렌드를 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그거 생각했을 때 조금 거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, 저는.